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존 존스가 좀 경기를 안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오퍼를 좀 거절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미오치치를 원하는 이유, 미오치치랑 싸우고 싶다 하면서 자기가 자꾸 그쪽으로 이제 대결을 성사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근거와 좀 뭔가 설득력이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존 존스를 많이 연구하고 존 존스를 또 좋아하는 하나의 팬이기 때문에요. 존 존스가 어릴 때 루키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실격패 제외하고는 무패잖아요. 그리고 피포피 1위를 마카체프하고 막 견주는 그런 어떤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다수는 대부분 이제 존 존스가 피포피 1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마카체프가 UFC 사이트에서 이제 랭킹상은 이렇게 기재돼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잘 싸웠어야 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존 존스가. 예. 그 당시에는 패기도 넘쳤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운동만 하면서 올곧게 훈련만 하던 젊은 루키였으니까요. 그래서 수직 상승하면서 예전에 존 존스가 루키였을 때 그때의 레거시였던 뭐 차일 소넨,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켄튼 잭슨 뭐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현존하던 그 라이트 헤비급의 강자들을 다 잡았거든요. 뭐 다니엘 코미는 약간 좀 그 시대를 좀 지난, 약간 2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존 존스가 그 당시에는 가리지도 않았고 경기 텀도 굉장히 짧았고, 그래서 존 존스를 우리가 화끈하게 생각했었고 하고, 또 항상 경기 압도적이었었고 하다가 존 존스가 제 생각에는 경기가 좀 약간 좀 실력적인 부분이나 컨디션적인 부분이 약간 커브가 온 게, 그때 나이키 스폰서 한번 날라가고 그때 막 사고 많이 쳤잖아요. 마약 걸리고 스테로이드 막 이런 것들 적발되고, 그 다음에 막 폭력 휘두르고 음주운전하고 이런 것들이 연거푸 이제 휘몰아치면서 약간 본인의 운동 기량이나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약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중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존 존스가 경기나 복귀전을 했었을 때 뭔가 옛날 같은 압도적인 느낌이 안 나오고 좀 스타일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하고 또 예전에는 존 존스가 그 루키 시절에 싸우던 시에는 이제 서밍이라고 하나요? 손가락을 눈에 찌르는 거 하고, 또 손을 최대한 손가락까지 뻗어가지고 앞에서 계속 견제하는 이런 자세에 있어서 제재를 크게 안 했었어요. 근데 존 존스가 그런 기술들로 뭔가 유행을 터뜨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리를 잡고 하게 되면은 상대가 들어올 때 눈이 찔린다거나 눈 주변이 손가락에 이제 체크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눈이 찔리게 되면은 상대가 좀 휘말리기도 하고 페이스를 잃어요. 예. 그래서 존 존스가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도 약간 쓴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 존스는 팔독인데 손가락까지 뻗어버리니까 이제 거미 같은 이런 리치에다가 거기서 이미 앞손 싸움을 손가락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거리 체크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원거리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러면서 존 존스하고 유사한 스타일들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 체급의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서밍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은 규제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밍이 생겼다 해서 뭐 경기를 그 사람을 실격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로블로하고 비슷한 어떤 결인 거죠. 그래서 엄청 위험한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손가락이 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뭐 그건 티가 나진 않지만은 눈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엄청 의식하게 되고 사람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재가 많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글러브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많이 이제 글러브 피는 얇아졌지만, 그래서 타격가들한테는 좀 유리한데 손이 이제 많이 펴지지 않는 느낌의 글러브가 요즘 이제 그 UFC에 새로 이제 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호와 불이 이제 좀 많이 그 호와 이제 불호가 이제 많이 이제 가려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제재당이다 보니까 손을 뻗지 않고 이제 약간 인파이팅 느낌으로 가드를 올리고 손을 이제 평상시 카바링 하는 선수들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이런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가져가는 어떤 약점들도 있었고, 본인들이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떨어지는 어떤 경기력이나 심리적인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죠.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많은 기업들과 스폰서도 이제 맺었었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존 존스 메인 스폰서가, 제가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도 좋아하고 바디빌딩 이런 관련된 컨텐츠도 좋아하다 보니까 GAT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GAT라는 브랜드는 이제 존 존스 이제 서플리먼트 회사예요. 예, 뉴트리션 회사인데 보충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프리워크아웃 만들고 뭐 아르기닌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굉장히 나이키에 비하면 옛날에 존 존스가 그리고 또 격투기 선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MMA 선수 중에 유일무이하게 예, 복싱 말고 유일무이하게 존 존스가 나이키의 메인 스폰서였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광고 있잖아요. 나이키 코리아 광고 말고 세계적인 광고 사이에 존 존스가 플레이어로 나오기도 하고 진짜 예전에는 또 UFC가 스폰서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에 크게 나이키 자를 그린 트렁크를 입고 나왔었고 하면서 굉장히 넘사였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아예 진짜 리치갱이었거든요. 영 리치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존 존스도 계속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비디오가 이제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디오 분석들이 많이 되면서 하고 존 존스도 주로 쓰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백스핀 엘보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백스핀 어퍼컷이라든지 그러니까 엘보우 어퍼컷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변칙적인 기술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죠, 선수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하면서 데뷔되는 선수들하고 또 옛날에 라이트급에서는 존 존스만큼 길고 키가 큰 선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존 존스가 고착됐었을 때 심리적인 거, 이슈적인 거 몰렸을 때 존 존스만큼 리치가 길고 키가 큰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라이트 구스타프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선수들하고 거의 비등비등하다가 판정 가가지고 가까스로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존 존스의 기량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존 존스도 경기 텀을 많이 가져가고 하고 또 계속 좀 뭔가 자기가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면은 안 뛰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존 존스가 잃을 게 많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다쳤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컨디션이 아니다 싶을 때는 경기를 캔슬내는 거예요. 근데 UFC에서도 제재를 못하는 게 스타성 있는 선수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가 존 존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존 존스가 법이고 존 존스가 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UFC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퇴출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면 존 존스만큼의 흥행몰이를 하는 라이트 헤비급의 스타가 없었거든요. 마이크 웍이라든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도 뭔가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악마라는 약간 칭호에 맞게 그런 것들도 뭔가 서사도 그려지고 근데 맨날 술 먹고 놀고 맨날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페이크인진 모르겠지만 맨날 술 먹고 놀고 경기 일주일 남았을 때 자기 맨날 파티를 즐긴다 술 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기 때 막상 까보면은 엄청 잘하고 5라운드까지 체력 빵빵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조되기도 하고 이런 대조되는 매력들이 존 존스를 더 빠져들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존 존스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요즘은 경기를 막 존 존스하고 붙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은간우도 UFC에 있었을 때 존 존스하고 최대한 붙고 이 단체를 나오려고 했었는데 존 존스가 피했었고 지금도 여러 대항마들이 있는데도 존 존스가 경기를 안 잡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가치를 낮추면서 니들은 아직 좀 더 쌓아라. 좀 더 뭐 이렇게 그 명분을 만들어라. 그래야 뭐 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루키 취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존 존스가 저 생각엔 좀 약간 위축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지금 올라오는 폼이라든지 기세라든지 기백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나이도 있고 옛날만큼의 내구력도 없고 하고 또 제가 이야기했던 MMA 스포츠는 많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방어력이나 내구력 같은 거는 깎여요. 자기는 괜찮다고 멘탈은 말하지만은 맞으면은 반응 자체가 틀리거든요. 옛날에 맞았던 펀치에 버텼는데 지금은 내가 그보다 약한 펀치를 맞아도 막 휘청휘청거리고 정창선 선수도 말년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존 존스도 그래서 100% 기량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 경기가 잡혔어. 근데 뭔가 좀 캠프 하다가 뭔가 자기의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거나 중간에 잠부상 당하면 옛날에는 안고 뛰었어요. 존 존스가. 예. 근데 지금은 그때 아니면 캔슬 해버려요. 왜냐면 자기가 갑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UFC에서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도핑 걸렸는데도 살려줬지. 이슈 있고 사람 패고 음주운전하고 경찰들 겁박했는데도 도핑위원회 직원들 집에 찾아와서 도핑 받으려고 해도 그래도 UFC가 제재 안 합니다. 왜냐면 UFC를 쥐고 있거든. 존 존스가 유일한 스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 존스한테 끌려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존스가 원하는 경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존 존스는 지금 시종일관 하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자긴 미오치치하고 경기를 하겠다. 왜냐면 미오치치가 최근에 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또 미오치치도 지금 나이가 상당하고 폼이 많이 떨어진 9세대의 스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에 떠오르는 스타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 정해져 있는데
굳이 미오치치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은 미오치치도 존 존스처럼 경기를 많이 떴기 때문에 비디오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분석이 우선 쉽고, 왜냐면은 아무리 사람이 스타일이 계속 바뀐다 해도 본인의 고집이나 그 다음에 본인들의 습관들이 있어요. 예. 선수들이 정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맥스 할로웨이도 마찬가지고 볼카노프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디오가 많이 쌓여있는 베테랑이면 베테랑일수록 나중에는 그게 단점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볼카노프스키도 그래서 저는 토프리아한테 분석이 제대로 돼가지고 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예인 선수일수록 비디오가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조금 이제 붙으려고 하는 상대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미오치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기를 떴고, UFC에서 본인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경기 들고 오는 플랜이 거의 비슷해요. 예. 막 지금 당장 뭐 기초부터 바꿔가지고 초기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베테랑들은 존 존스라든지 미오치치 같은 급이 되면은. 그래서 자기가 경기를 또 존 존스는 또 영리하게 경기를 잘하잖아요. 하고 또 플랜대로 경기를 정말 지능적이게 잘한단 말이에요. 하고 또 경기를 매 라운드 치르면서 본인이 임기응변으로도 경기를 잘 이제 조리하기도 하고, 거기서 플랜 변경을 잘 해서 그런 약간 BQ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존 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 파악이 잘 된다, 미오치치는. 예, 그래서 존 존스가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상성상 자기가 더 유리합니다. 예. 존 존스는 여태까지 경기를 보면은 본인하고 키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본인보다 좀 큰 사이즈대 선수들하고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미오치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작은 선수들 있잖아요. 자기보다 작은 선수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존 존스는 긴 거리에서 싸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리가 비슷한 상대하고 싸울 때는 고초를 많이 겪어요. 그래서 구스타프손이라든지 몇몇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하고 사이즈 비슷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걔네들하고는 타격전 거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최대한 타이밍 태클 잡았거나 아니면은 클린치로 해서 더티복싱 해가지고 아니면 스크램블 만들어서 최대한 붙어서 싸우려고 했었거든요. 존 존스는. 또 붙어서도 잘하니까. 그래서 존 존스는 또 클린치 니킥이라든지 붙었을 때 손목 컨트롤 해가지고 거기서 고착시켜놓고 잡아 눌러놓고 거기서 이어지는 태클들, 케이지 이용해서 하는 플레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보다 작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조련했었거든요. 그래서 존 존스에 비한 미오치치도 물론 헤비급에서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좀 더 길고 팔다리가 길고 하기 때문에 미오치치한테 상성상 하고 또 사이즈상 그런 것들이 좀 환경상 또 유리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존 존스 경기들을 쭉 봐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비슷한 키의 존 존스하고 큰 사이즈하고 싸운 사람들 있잖아요. 키가 크거나 팔다리가 긴 애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는 KO 못 시키고 대부분 다 판정까지 갔었어요. 근데 존 존스는 작은 애들 있잖아요. 코미어,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옛날 선수 기억 잘 안 나요. 퀸튼 잭슨, 그 다음에 또 너무 옛날 선수라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라이드에서 넘어왔던 챔피언 있잖아요. 예, 사커킥 잘하고 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료토 마치다도 작잖아요. 존 존스에 비하면은. 그런 애들은 잡아다가 뒷목 잡고 니킥 갈기면서 구석지에 몰고 가가지고 뭐 태클 해가지고 마운트 타가지고 거기서 눌러놓는다든지 서브미션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스탠딩 상태에서 구겨놓고 거기서 뭐 초크 건다든지 거기서 서브미션 노린다든지 하고, 또 손목 컨트롤로 잡아놓고 거기서 고착시켜놓고 엘보우로 커팅 내가지고 또 이제 피떡 만든다든지. 존 존스가 작은 애들한테는 굉장히 또 강하거든요. 왜냐면 존스는 긴 거리에서, 상대는 짧은데 자기는 긴 거리를 점유하는 거에서 엄청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 번째 이유가 있고 하고, 또 지금 어떤 존 존스를 콜아웃하는 헤비급의 신성들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지금은 이제 명성을 쌓아가는 상황이고, 미오치치는 경기를 하면은 존 존스가 득이 많습니다. 아스피날보다는 득이 많은 이유가 전 챔피언이었고 챔피언 방어전도 했던 선수고 명성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을 때 명분이 훨씬 쓰는 거죠. 그리고 명성까지도 챙기는데 자기가 상성상 이기기도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얻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미오치치만 고집하고 미오치치만 원픽으로 자기는 경기를 뛰려고 한다고, 미오치치가 명분상 자기하고 경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존 존스는 지금 코너 맥그리거하고도 같은 결인데 말년이에요. 경기를 몇 경기 많아봤자 저는 5경기 안에 은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는 5경기 안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경기들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왜냐하면 존 존스는 2체급 챔피언이잖아. 코너 맥그리거하고 동일하게. 여기서 지면은 처음 패가 생기는 거고, 존 존스도 하빕하고 같은 어떤 양상인 거죠. 하빕도 은퇴하기 전 말년에 진짜 경기 살렸었고, 자기가 원하는 경기장, 자기가 원하는 상대 아니면은 안 싸워요 하고, 또 하빕은 또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라마단 아니면은 라마단 기간에 또 경기 안 잡습니다. 엄청 까다로웠어요. 근데 UFC가 그걸 비위를 다 맞춰줬어요. 예. 근데 존 존스도 같은 결이에요. 왜냐면 내가 패가 쌓이기 싫거니까, 내가 원하는 컨디션, 내가 원하는 경기장,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상대야만이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UFC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빕하고 같은 결이에요. 왜냐면 존 존스가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PPV도 잘 팔리고 흥행이 보장되니까. 그 시리즈 UFC 310에 뛴다 하면 310 시리즈는 이미 따놓은 단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 존스는 이렇게 안정적이게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미오치치하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미오치치 경기 이후에 또 이겨가지고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미오치치하고 하면은 이변 없이 존 존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그래플링이라든지 약간 좀 완력이라든지, 존 존스가 팔다리 사지는 되게 얇지만은 코어통도 굵고 힘이 상당히 세요. 생긴 거와는 다르니까. 생긴 걸로 봐서는 비실비실해 보이지만 힘이 너무 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플링 플랜을 갖고 와서 제가 볼 때 미오치치를 압도하지 않을까 하고, 또 근접전에서 더티 싸움을 이제 많이 유도해서 거기서 커팅이라든지 거기서 데미지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존스는 미오치치하고 경기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래플링 싸움 걸 거고, 자기가 덜 맞고 자기가 많이 때리는 플랜을 최대한 가져가려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포지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 간결하게 경기를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 미오치치도 체력이 좋거든요. 5라운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볼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동작들을 예전 루키 시절처럼 안 하고 좀 실속형으로다가 플랜을 짜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75% 이상 존 존스가 이길 것 같아요. 미오치치하고 경기가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존 존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완벽할 때 아니면은 경기를 다 빠그러뜨릴 것 같습니다. 코너 맥그리거라든지 하빕과 같이. 조지 알도도 그랬습니다. 조지 알도도 진짜 무적이었잖아요. 폭군 시절이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어지간하면 자국에서 경기하는 거 아닌 이상은 타이틀 방어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UFC가 구미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게, 조지 알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조지 알도가 그 당시에는 킹이었거든요. 조지 알도 경기한다 하면 사람들 다 이목이 집중됐고, 조지 알도는 또 경기에 서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릴 때 엄청 브라질의 빈민가에 살아서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잘 못 살았는데 성공해가지고 지금 UFC 왕이 된 어떤 서사들도 있기 때문에, 브라질 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 팬들도 조지 알도를 좋아했었고, 또 조지 알도도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로 항상 경기를 화끈하게 했었기 때문에, 조지 알도가 또 한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존 존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챈들러전을 뺀 맥그리거가 왜 빤스런 쳤는지에 대한 이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존 존스는 이제 명실상부잖아요. 하고 또 집안이 워낙 재능 있는 집안이고 유전적으로도 타고났고, 형이 NFL에서 스타팅 멤버로 뛸 정도면은 집의 어떤 DNA 유전자 자체가 다른 어떤 일반 가정하고는 전 틀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존 존스 형이 어떤 스포츠를 했더라도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수영 빼고.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존 존스가 엄청난 재능을 전 타고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존 존스 주특기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UFC 스포티비로 이제 생중계 보다 보면 룩시도라고 돼 있잖아요. 룩시도에. 진짜 보면은 보고 입력하면은 바로 출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진 거죠. 그리고 몸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유연한데 폭발력 있죠. 거기서 힘도 있죠. 그 다음에 근성 있죠. 지구력 있죠. 약물만 안 썼으면 완벽한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또 이제 캠프팀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존 존스는 이럴 양상이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굉장히 유력한 어떤 팩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